자, 어제도 뉴탐사에서 그 줄리 재판 관련해서 안혜옥 회장님하고 나와가지고 재판 과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리뷰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앵글을 한 번을 안 바꾸고 네. 그렇게 1시간 40분을 부동자세로 세 분이 고개만 돌려가면서 설명하시는 등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튼, 공판은 이제 5번 연기가 돼갖고, 공판 준비만 1년이 넘도록 한 상황에서 첫 공판이 열리면서, 공소 관련된 이제 각종 증인 신청 기록들 같은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저쪽에서 공안부 검사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김아랑 검사라고. 한 3명 정도의 이마랑 검사라고 공안부 출신 검사를 배정을 했었다는 거고요. 나머지 2사람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붙을 건데 이미 이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줄리였다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증인들 신문을 통해가지고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상 당사자이자 본인인 김건희는 없다는 거예요. 친척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된 사람이 무려 한 그 30여 명, 그러니까 그 30여 명이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와갖고 최소 30분에서 90분 동안 신문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정작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해줘야 될 김건희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심지어 양재택 김범수도 있어요. 네. 증인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마 김범수까지 불렀으리라고는, 네. 더군다나 김범수가 검사 동고 발언에 관한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진만 찍은 사이인 줄 아닌데, 이 2사람은 동거한 자리가 다르거든요? 많이 했다고 치면. 네. 동거했던 상황, 이게 시기는 겹치는데, 동거한 장소와 어떤 그 대접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범수 씨를 불러갖고 뭘 물어볼까요? 글쎄, 뭘 물어보지? 황재택 씨랑 동거 안 한 거 사실이죠?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랑 동거한 건 사실인가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를? 아니, 이 사람이 만일에 나와갖고, 양재택 씨랑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검사가 본론 증인이기 때문에, 검사 물어보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불러온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일단 증언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반대 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 변호사, 말하자면 안혜옥 회장님 쪽 변호사한테 어떠한 공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안에서 이거 너무 명단을 심하게 짰다. 아니,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출석을 할까요? 뭐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마만큼의 규모를 몰아왔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자칫하면 윤석열 임기 안에 안 끝난다. 안 끝나요. 재판장도 자기 임기 내에는 이거 어떻게 안 된다 그러고. 왜냐면 물리적 증거 없이 다 말로 들어보고 이 말에서 왔다 갔다 한 상황에 대한 증빙을 또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증인, 보충 증인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사람들이 보통 30분, 90분으로 안 되고요. 이틀, 3일, 3번, 4번 거기에 추가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정권 애도 안 끝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끝나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줄리였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더 많은 증언들과 당시 상황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검사가 요청한 증인이에요. 변호사가 요청할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난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 늘 말씀드립니다만 핵심적으로 이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증인이
안혜혁 회장님이 야 니네 대학교에 뭐 김명신이라고 조교인지 교수인지 있다며 걔 좀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그런 애 없는데 하고 알아봐줬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나오면 끝이에요. 김명신이라는 애를 물어봐서 내가 조회를 해봤는데 걔가 교수에는 없고 시간 강사 뭐 비슷한 걸로 있는 걸 제가 이 말 나오면 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입을 덮었던 아저씨. 그 아저씨 나오면 또 끝인 거죠. 혼입을. 네. 그 이외에도 나이트클럽 영업자만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저걸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미 재판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엉뚱하게도 라마다 르네상스 관련해갖고 기사를 냈던 조선일보 쪽 기자가 껴 있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쪽 기자를 왜 불러들였을까지? 거기 그 기자가 결정적인 증언을 할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르네상스 6층은 기계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조나무기 사무실이나 접대실 같은 게 없고 거기는 기계실로 공실로 비워놨었다. 수영장 위에 빈 공간이다라고 그 기사를 낸 기자가 있거든요. 걔를 불러갖고 사무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건물이. 그래서 아마 6층 그 자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놓고 이제 그 행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줄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시회를 하고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줄리 김명신은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줄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번 검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줄리는 있었는데 문제는 줄리가 거기서 접객원 행위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접객원이라고 안 했지 않았나? 안 했지. 종업원이라고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냥 프리랜서로 일반미로 와갖고 조 회장이 찍어주는 사람이랑 호텔에서 혼입을 덮었다 이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경찰 그러니까 그 접객원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조나무. 그냥 거기에 와서 회장이 소개시켜자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결국은 이제 요게 논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겨버리기에는 우리 쪽에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영대택 씨라든지, 등장한 안원구 세무서장도 전시회 갔었대잖아요. 국세청 안원구 청장님도 갔었다 그러고, 전부 다 이 관련해가지고 증언이 너무 많으니까, 줄리가 없었다는 아니고, 김명신이 거기에서 어떤 일종의 접대부 활동을 했다, 탬버린 치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관한 거가 오히려, 논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에서 얻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 재판 이게 가능해요? 아니 남의 기억을 재판으로 이걸 가능해?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기를 할 걸로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보면은 이 재판을 왜 하지?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명신이를 비롯해서 그 엄마, 그 일당들은 우리처럼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야, 감히 나를 거론해? 나를 괴롭혔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 괴롭혀줄 거야. 오로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깊게 봐야 될 것은 김건희는 이제 정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거나 일선에 나와갖고 얼굴을 까야 돼. 총선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의혹으로 남아있으면 계속해갖고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를 재판에 올려놓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예를 들어 뭐 조남욱 회장 당시에 그런 일 없었다고 증언 여기까지만 딱 써주는 거지. 그 기사로 이제 실드를 치는 거야 이런 그렇지. 방식으로. 없었다. 모른다. 이걸 총선 때까지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갈 것으로 저는 근데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검사가 부른 증인들이고 이제 저쪽에서 부른 증인들은 또 나와가지고 맞다고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밀릴 거 아니야. 언론에 안 나오면 모르잖아. 안 쓰면 되는구나. 안 쓰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유리한 증언들만 갖고 기사를 퍼주면서 결국은 안혜욱 회장과 말하자면 이쪽 진영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조금 사건 외적인 부분인 건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건이 단순하게 안혜욱 회장님 혼자 개인의 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증언의 진위 여부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옛날 더 탐사가 걸려있다. 열린 공감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공감 TV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전부 다 거기에 똑같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제 법정 안에서 다툼을 같은 레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눠져서 다투고 있고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어느 쪽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대표로 돼 있었던 열린공화의 대표로 돼 있었던 정찬수 씨는 나는 모른다. 난 단순한 PD고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기자들이 알아서 한 거고 나는 잘 모른다라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지금 이미 경찰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이러한 보도와 이에 관한 탐사를 주도를 했었던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피의자로 적시를 안 하고 증인으로만 지금 몰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정천수 씨만 기소 다 그렇지. 그래서 정천수를 잡아서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천수가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나 보도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우 기획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게 아니라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야. 해봤다 저는 별거 없다고 보고. 물론 별거는 없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걔들은 그런 식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려고 했으면은 박대웅 기자, 최영민 기자, 뭐 저기 누구야 강진구 기자 다 기소했겠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기소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보다 말을 더 많이 할 거거든. 강진구 기자 같은 사람한테 변호사가 질문을 1분을 던지면 이분이 2시간 동안 그걸 설명해 버릴 거거든. 따라서 재판상으로 이분은 자주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본안에 기소를 안 해놓고 지금 정찬수만 기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찬수에서 받아낸 질문이 뭐냐면 이거 사건과 관계없이 당신은 왜 윤석열하고 이재명 중에 이재명을 더 말하자면 지지를 했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탐사 보도의 목적이 진실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유리하게 하고 윤석열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쪽으로 이 재판의 틀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조짐이 보이는 거야. 거기에 정찬수 씨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참 걱정스럽다는 부분인 거죠. 그건 그 사람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나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이 줄리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이제 안 회장님이 등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교서 고발이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됐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더 탐사 입장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후원금들이 답지를 했단 말이에요. 안혜욱 회장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후원금이 당시에는 이제 안혜욱 회장이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더 탐사 계좌로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 후원금들을 분명히 이제 법정 소송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부분 안에서 쓰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갈무리를 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은 공안검사만 셋이 붙어 있고 엄청난
뭐 증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내외부적인 조사 인력들 같은 걸 몰아넣어갖고 대규모로 이 판을 키워가지고 결국 이것도 대선 공작의 일환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갈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더 탐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정찬수 씨가 할 것이냐. 난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허재영 기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 자체를 벌인 게 대선 공작이라는 쪽으로 이 프레임으로 갈 거라니까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 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아니면 이쪽의 변호사들의 충원돼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논리들을 펼쳐줘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각오를 하고 있을 것이냐는 거지. 지금은 더 탐사가 없어져. 일단 아니, 더 탐사 대표이사도 아니고요. 정찬수 씨가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열린 공감의 없어요. 대표이사예요. 그 당시에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기소된 당사자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법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졌던 후원금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산돼서 쓰여질 거냐라는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새로운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이라는 거지.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넓네요. 송 작가님 스스로 지금 송 작가 TV나 좀 걱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는 나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아, 송 작가님만 잘하시면. 네, 저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모든 거 다 안고 갈 거고요. 왜 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안 네.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사업- 것 같아. 왠지 요새 송 작가님 컨디션 안 좋거든. 자꾸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고 좀 힘들어. 내가 듣고 이렇게 힘든 말 많이 하셔. 왜? 그냥 이태리 가게 해줄까? 이태리 좀 갔다 오실래요? 차라리 베트남 갔다 오실래요? 여기 가서 어떻게 발사믹이라도 좀 사올래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올리브 오일 사는- 스위스 가면 안 될까? 스위스. 스위스로. 조한 PD님 스위스 콜? 저건 꼭 축구하는 데 갈라. 네, 두 분이 잘 합의하셔서 예, 일단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이상하긴 네.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안에 이제 뭐 재판의 진행이나 진리의 탐구는 요원한 거예요.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아니, 다 문제는 알죠. 이 재판의 프레임이 그런 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의도를 봐야 미리 이거를 대비하고 거기에 맞아요. 관련한 걸 할 거 아니에요. 허재영 기자 아닌 거 밝혀졌으니까 녹취록 까보고 아니면 아니다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이것도 똑같이 간다고. 대선을 위한 공적 프레임으로 이걸 걸고 갈 때에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안 거 되는 거 알잖아요. 한다니까. 아니 하는데 하면 할수록 검찰이 불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더 탐사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건 우리 불리하게 생각인 되는 거고. 보세요 지금 허재영 기자 압수수색 해가지고 지금 검찰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해도- 막아도 한다니까. 하면 더 자기가 죽는 길로 그냥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란들, 불거지는 다양한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주관 있는 시선으로 이걸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